그래서 주관적 만족감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신조가 생긴 거냐. 옆 페이지에 나왔습니다. 맨 옆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 줄, 옆 페이지 맨 마지막 줄 나왔죠? 워라벨. 알아둬야 됩니다. 워크 앤드 라이프의 밸런스. 맨 마지막 줄 나왔죠? 또 하나 뭐가 나왔어요? 욜로. 그렇죠? 욜로가 뭐의 약자입니까? You only live once. 너 딱 한 번 사는 거야. 그렇지? 맨 마지막 줄 쓸 줄 알아야 된다. 워라벨을 써라 그러면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고, 욜로 하면은 you only live once. 너 오로지 한 번 사는 거야. 우리가 23페이지 맨 마지막 중에 맨 마지막 중 워라벨하고 그 다음에 욜로란 말을 갖다 적어 줬을 거예요. 요즘 주관적 만족감이야. 주머니에 100억이 있다고 해봐, 현금으로. 수능 준비할래? 한 번은 봐줘. 엄마가 보니까. 떨어져봤자 뭐 100억 가지고 내가 살면 되겠죠. 응? 근데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 야, 집 있고 차 있고 직장 있다, 월급 나오는 직장 있다, 현금 얼마 정도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냐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100억이래요. 이제 내가 물었어. 100억 있으면 너 직장 때려 치울걸? 사람이 일거리가 없으면은 재미가 없고 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쉽게 죽을걸? 일찍 죽을걸? 근데 저는 10억이요. 그게 평균적인 거예요. 집 있고 차 있고 직장 있고 현금 10억 정도 있으면은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서 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한 10억이에요. 그게 흐뭇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중에 노후에 행복하게 되요. 이지용이 행복할까? 나는 오히려 그 MSR 창업자의 그 빌 게이츠가 더 부러워요. 딱 해서 회사 딱 올려놓고 나서 회사 손 딱 떼고 일 안 해. 그렇죠? 그 주식 있으니까 배당금 나오고 그러면서 해외 다니면 여행 다니면서 강연하고 일 안 하고 완전 안 하는 거 아니야. 강연하고 기부 활동하고. 난 어떨 땐 이지용 삼성회장 불쌍해요. 얼마 전에 젠슨왕하고 치맥 먹었잖아. 야, 그 멘트 들어봤어요? 자긴 치맥을 거의 한 10년 만에 먹는 것 같다고. 좋아하는데 먹을 기회가 없어. 그게 행복이야. 나는 치맥 매일 먹을 수 있어. 내가 왜 행복한 것 같아? 야구장에서 나는 와 소리 져도 돼. 근데 이지영 회장이 삼성 라이온스 야구장 가서 야구 볼 때 카메라 기자들이 다 쳐다봐요. 뭐 하나? 삼성이 안타 치고 나서 뭐 역전시키면 우리 와 하잖아. 내가 응원한 팀이 이기면 와 하잖아. 이정 와. 그러니까 왜냐면 사진 기자들이 막 따라 보니까 딱 찍으려고 하니까 와. 야, 저게 행복일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들더라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주관적 만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디오게네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뒤에 나와요. 아주 가난한 철학자인데 주관식으로 많이 나온 사상가. 알렉산드로스가 가서 그 철학적으로 유명한데 너무 가난하니까 야, 내가 널 위해서 뭐 해줄까?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드로한테 그러죠. 비켜. 햇빛 가리고 있잖아. 나 지금 햇빛 쐬고 싶단 말이야. 유명한 일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꼭 나와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주관적인 만족감이 필요한 것이지 객관적인 것보다는 요즘에는 주관적인 것도 중시한다 해서 디오게네스 사례가 나옵니다. 최근에 그렇게 바뀌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워라벨 욜로 꼭 기억해라 이거. 괜히 기억 안 해도 틀리면 안 돼요. 옆으로 옆 페이지로 갑니다. 지역별로 나온 거 이거는 뭐 야, 사막지대는 그냥 물이야. 그냥 물 실컷 마시고 싶다. 물 부족하지 않고 싶다. 외울 필요도 밑줄 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틀렸다 이건 바보야. 사막지대는 물. 북유럽을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옆 페이지에 23페이지에 북유럽 지역은 햇볕. 맨 위쪽 위로 올라가면 23페이지 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 23페이지 거기 보면 지역 여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에서 환경적 요건에서 사막 지역은 깨끗한 물, 북유럽은 햇볕.
북유럽은 햇볕이라고 얘기하자면 이것도 함정으로 서유럽 햇볕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3단원이 나옵니다. 서유럽 지역은 일조량이 아주 많아. 그래서 서유럽 지역에 유명한 농산물이 있어요. 올리브, 포도. 여기는 햇볕이 상관이 없어. 북유럽은 저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쪽이에요. 북유럽은 일조량이 적다 보니까 북유럽은 일조량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일광욕 햇볕 쬐는 것을 하나의 행복으로 여긴다. 그래서 북유럽이라는 건 꼭 기억해요. 자, 내려갑니다. 환경에 인물 환경이 있다고 그래서 인물 환경, 자연 환경적인 게 있고 그 밑에 인물 환경이 있는데 종교 갈등이 심한 지역에서의 행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종교 갈등이 심한 지역에서의 행복. 자,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다 종교 문제의 심한 지역. 카슈미르라고 하나 적어보세요. 박스 안에 그 지도 나온 거 있죠? 그 옆에다가 카슈미르. 카슈미르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슈미르 분쟁. 아자드 카슈미르 거기 보니까 잠무 카슈미르라고 있는데 그냥 카슈미르라고만 적어놓으면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자, 그림 그립니다. 그 옆에 지도가 나왔지만은 인도야. 요 그림 알아둬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나라가 있어요. 여기도 섬나라가 하나 있어. 서남아시아 지역은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4단원에 또 나오는데 봐라. 여러분 보기 왼쪽에 있지. 왼쪽 오른쪽 왼쪽 좌파. 이렇게 외워. 좌파. 그래야 틀리지 않는다. 좌파. 파키스탄. 우방. 방글라데시. 자, 좌파 우방 외웁니다. 좌파만 외워도 돼. 우방 그냥 좌파 우방. 좌파 파키스탄, 우방 방글라데시. 인도 종교 뭐죠? 힌두교야. 이것도 정답 50%의 오답률이에요. 흰 대가리 모시는 종교 아니야. 이거는 하얀 대가리를 모시는 거죠. 근데 왜 이러세요? 하얀 소 모시잖아요. 제가 하얀 소 모시는 종교가 힌두교가 아니에요. 힌두교는 너무 여러 신을 모시는 거야. 그 신 중에 최고 신이 시바신이야. 그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 하얀 소야. 그래서 흰 소를 갖다가 잡아먹지 말라. 우리 시바신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인도 사람 소고기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철저한 힌두교 신자 아니고는 먹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 우리 이투스가 인도에 학원 차렸잖아. 예전에. 인도에서 인강 사업하겠다고. 인도가 지금 인구 세계 1등입니다. 왜? 거기서 10%만 우리 인강 자원을 끌어들여도 우리 인구보다 더 많어. 1억 명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인강 사업에 야심차게 뛰어들었지. 그래갖고 수도 뉴델리로부터 한 10시간 가면 있는 곳에 학원 차렸어. 한 학원에 학생이 15,000명이 넘었어요. 대대성공한 것 같아요. 저 쫄딱 망했어요. 왜? 학원비를 안 내. 교육료는 높은데 학원비를 안 내는 게.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도 인도 편이라고 또 학원비 안 낸 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제재도 안 하는 거야.
그 투자하고 거두지 못하고 쫄딱. 그리고 인프라가 너무 안 돼서 인간은 인터넷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터넷 인프라가 너무 안 되고 쫄딱만 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갔다 온 선생님 중에 하나 나보는 형 인도에 소 안 먹는 거 같지? 안 먹지 않냐? 묵소 잡았는데 잘 먹던데. 그 얘기하더라고. 흰 소만 안 먹. 그리고 인도에 소를 먹지 좀 금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종교적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가 소가 싼 소똥이 굉장히 필요해요. 인도에서 집 수리하는 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료입니다. 그리고 소가 다니면 또 청소부 역할도 좀 해주고. 그래서 소를 갖다 잡아먹지 말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인도에서는 소를 숭상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해서 먹지 마. 돼지, 이슬람교 돼지 안 먹죠? 돼지고 왜 안 먹을까? 종교적 이유 때문에. 물론 저주받은 짐승이라는 뜻도 있어요. 돼지가. 또 하나가 돼지는 체온 조절이 안 돼. 그러면 돼지 키우려면 중동 지역에는 돼지 키우려면은 에어컨 켜줘야 돼요. 그럼 돼지고기 생산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무지 올라가겠죠? 경제적 이유 탓으로 또 안 맞아서 먹지 말라는 거야. 또 다른 이유들은 나중에 나올 때 얘기하지만은, 자 이렇게 돼. 인도 힌두교야, 파키스탄 이슬람교,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슬람교. 자, 여기 섬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는 불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난 나라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이 지역의 종교를 바르게 연결시키시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좌파 우방, 인도 힌두교, 스리랑카 불교. 어떤 학교는 기역, 니은, 디귿을 해놓고 나서 해당 종교를 쓰시오. 나라 이름과 종교를 쓰시오. 이렇게도 문제 출제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카슈미르야. 자, 카슈미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카슈미르 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고,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분쟁입니다. 100% 출제합니다. 인도는 우리보다 국가적인 경제 규모, 국가적 경제 우리보다 클까 다를까? 커요. 세계 6등인가 7등인가 합니다. GDP 규모가. 옛날에 인도가 아닙니다. 무지 잘 살아요. 국가적으로. 1인당 GDP는 그지 같아요. 빈부격차가 무지 커요. 아까 이 최악의 도시 10개국 중에 4개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인도입니다. 대교용 그지 같고 치안 그지 같고. 여기 아는 형님이 인도 학원에 사장으로 가 있었거든. 근데 내가 형님 나 수능 끝나는데 휴가 때 인도 좀 놀러 갈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뉴델리 내일 기차 타고 이렇게 오면 된다. 몇 명이 올 거냐? 몰라. 저 혼자 갈 것 같은데요. 오지 마라. 못 본다. 예? 형님 한국에 들어오나요? 저 갈 때쯤 되면 아니 너 오다 죽어. 혼자 여행 다니는 건 죽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정도로 치안이 안 돼 있어요. 최악의 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돈은 꽤 많아. 근데 왜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한데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빈부격차 심하면은. 근데 힌두교애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은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도 굉장히 부자로 산다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여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행할 때야 허름한 데 잘 수도 있고, 꼭 돈만 있으면 호텔에 자야 돼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현세에서 아주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난하게 살아서 뒤바뀐다. 희한해. 그래서 얘네들이 그 빈부격차를 받아들이는 거야. 계급사회, 청갓, 불갓, 촉천민?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 그런 계급을 아직도 그런 카스트 제도를 신분 제도로 두고 있고 그걸 철저시키는 데가 인도란 말이야. 희한한 놈이야. 파키스탄 그렇게 못 사는 국가예요. 경제 규모로 따지면 잽도 안 돼요. 근데 둘이 분쟁이 크게 발생하잖아요. 전 세계가 나서 뜯어말립니다. 맞아요. 인도가 핵무기가 있고요. 또 올라온 거는 파키스탄 핵무기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쟁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종교적인 분쟁은 뭐랑 관련해서 사후세계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싸우다 죽으면 뭐 했다고 해요? 순교자라고 하지. 개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그거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싸웠는데 나는 순교한 거다라고 얘기하지, 쓰잘데없는 죽음이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붙었어. 잘못해서 신에 대한 잘못 충성이 이루어지다 서로 단추 눌러. 지구 아작나거든. 그래서 난리가 나. 둘 다 핵이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슬람교인데 얘한테 내들지 못한다? 너무 못 사니까. 스리랑카는 세계 최빈국이에요. 못 되더래요. 그러니까 종교 분쟁이 없는데 여기서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종교 분쟁 지역이야. 그 시험에 100% 나오는 거예요. 좌파 우방 외웠죠? 스리랑카다. 나중에 테스트하다 보면 싱가포르 쓰더라고. 놀랐어요. 와, 이거 싱가포르이 어떻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역에 붙어있는 지역이야. 스리랑카 같이 생각을 좀 해놓으세요. 됐습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넘겨요. 자, 이제 행복의 의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24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놓은 게 있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그래서 최근에 교과서에도 흐뭇한 상태를 얘기하지 풍요란 단어보다는 흐뭇한 상태를 얘기한다. 왜? 최근에는 절대적인 객관적 지표보다는 뭘 중시하니까, 주관적 만족감을 중시하니까 흐뭇한 상태를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 동양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보고 서양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동양에서는 첫 번째 유학이 있어요. 유학, 유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학, 유교하게 되면은 잠깐 좀 구분해 줄게. 유교는 성선설적 관점이에요. 첫 번째 나왔죠. 하늘이 순선한 본성을 주었다. 하늘이 인간에게 순선한 도덕적 본성을 주었다. 그래서 성선설적 관점입니다.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행복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라고 보니까 인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인을 실현하는 것이라 하는데 확대합시다. 인의 예지를 실천하는 것. 이게 행복이다. 시험 문제는 인의 예지까지 같이 나와. 인의 예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 어떤 선생님들은 인의 예지라고 하는 거, 요거를
네 가지 덕이 있으니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유하게 살아. 그럼 결국에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인의예지는 사덕을 실천하는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본성을 거스리는 걸까? 본성대로의 삶인 걸까? 그렇죠. 본성대로의 삶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니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성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선한 본성을 주었으니 그 선한 본성을 유지하면서 본성대로 삶을 살면서 인의예지, 사덕을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본성대로 삶을 살기가 쉬우냐?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맹자가 등장합니다. 맹자는 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먼저 31페이지를 와보세요. 31페이지 맨 밑에 맹자가 말하는 경제적 안정의 필요성. 행복의 조건 중에 맹자가 경제적 안정을 얘기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아까는 수업을 해봤지만은 중학교 때는 그런 시험 문제가 안 나왔을 거예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딴 데 좀 이렇게 먼저 선행 학습한 친구들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라는 시험 문제가 무지 잘 나옵니다.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가. 충분 조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충분 조건은 이것 하나 하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충분 조건이야. 시험 문제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야. 그럼 필요 조건은 뭐냐? 여러 조건 중에 하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필요 조건. 시험 문제 무지 잘 나와요. 충분 조건 이거 하면 충분해. 필요 조건은 여러 조건 중에 하나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통합사회는 여러분 대학을 가기 위한 무슨 조건? 통합사회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죠. 충분 조건이면 뭐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통사만 하면 돼요. 충분 조건이면. 근데 통사는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필요 조건이야. 그럼 봐라. 행복의 조건 중에 경제적 안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맹자가 보는 경제적 안정은 충분 조건일까? 필요 조건일까? 맹자가 경제적 안정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얘기했을까? 유학인데? 그쵸? 그럼 이건 필요 조건이야.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맹자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 백성과 선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뭐라 첫 번째 일반 백성은 주어가 일반 백성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주어가 일반 백성은 해서 맹자가 얘기하죠. 일반 백성은 누구냐면은 몸을 수고롭게 몸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생산에 막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학문을 연마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반 백성은
일정한 생업, 일정한 생업을 한자어로 항산이라고 하거든.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 항심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일정한 마음이 있어야 뭔데요? 선한 본성이에요.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 선한 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빨간 글씨로 6글자 써줬죠. 이것도 100% 출제가 됩니다. 유항산, 유항심이라. 항산이 있어야 항심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모든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을 제공해야 한다. 킬러 선지입니다. 군주 임금은 모든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을 제공해야 된다. OX? X죠. 일정한 생업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일반 백성에게만. 그러니까 맹자는 모든 백성 나오면 무조건 틀리네. 근데 낚여요. 당연히 모든 백성이 일정한 생업을 제공해야 되겠지. 절대 그러면 일반 백성에게 생업을 제공. 배고프면 사람이 자기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나 하루에 한 끼 먹는다. 진짜로. 나이가 들면서 건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한 끼를 세 끼처럼 먹어서 문제지. 집에 가면 이제 끝나고 저녁 때 가면 이제 한 끼를 먹는데 진짜 세 끼처럼 먹어 그래도. 근데 매일 근데 내가 와이프한테 했어. 나 이제 하루에 한 끼 먹을 거야. 건강 때문에 나 안 되겠어. 그래? 나는 세 끼 먹을 거야. 근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니까 2끼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와이프를 거기서 맛있게 밥 먹고 와 씨, 머리 자꾸 쳐먹고 싶더라고. 많이 먹어 하면서 그냥 평정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게 당연하더라고. 또 거기다 깨닫게 먹어봐. 더 딱지나요. 근데 지금은 습관이 돼서 괜찮아. 근데 와이프도 이제 한 끼 먹어. 한 끼 먹으니까 이제 괜찮다는 거야. 근데 조금 힘들 때는 물론 가볍게 2끼 먹을 경우도 있지만은 야 처음에 그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맹자 그럽니다. 일반 백성을 3일만 굶겨봐라. 아니 10일만 굶겨봐라. 일반 백성이 못할 짓이 없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을 처벌하느냐? 형벌을 부과하느냐? 군주여. 네가 그들에게 생업을 제공하지 못한 잘못을 왜 깨닫지 못하나? 그렇다고 그것이 군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백성을 굶기는 것은 군주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기도 부천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에요. 10살 정도 된 어린 소녀가 여름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까칠한 표정, 빼빼 마른 표정으로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편의점을 들어옵니다. 편의점 주인이 쟤 뭐지? 아무런 않고 빵 있는 데로 가요. 조용히 빵을 집어 뜯어서 앉아서 빵을 먹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 편의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절도죄로 신고한 게 아니에요. 아동 학대 내지는 아동 유기의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에게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와서 빵 먹는 모습, 우유 먹는 거 다 한다면 이제 배가 좀 부르니